네, 다음으로 이제 그 용기에 담겨 있는 그 액체에 작용하는 그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 장력은 아까 그 위에서 보면 어떤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표면에서만 항상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라면 이렇게 항상 수직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근데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요 그 용기하고 요 닿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즉 여기에 있는 그 용기의 매질과 그다음에 요 유체의 사이에서 또 다른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요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서론 부분에서 우선 이제 그 물질의 상,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즈, 즉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는 그 상을 얘기를 합니다. 뜻이 그 고체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떤 그 특성한 그 형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액체이든지 또는 이제 기체이든지 간에 이 유체는 그 다른 모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특히 액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액체를 담는 용기에 따라서, 특히 액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담는 용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용기에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면, 또는 용기에 담겨 있지 않다면, 자, 구형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구형과 관계된 이 모양이 왜 구형이 되어야 되는지와 관계된 얘기들은 이제 좀 이따 다시 그 뒷부분에 설명이 되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지금은 이제 용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모양이 바뀌는데, 그 서로 다른 그 매질 사이에서의 관계를 한번 작용하는 힘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기에 담긴 액체에 작용하는 힘은, 우선 벽 근처의 표면 분자들은 벽으로 이제 항상 끌어당기게 됩니다. 즉 서로 다른 매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청력이 작용하는 매질도 있습니다. 일단 물과 기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청력이 서로 작용을 하겠죠. 자,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금속인 경우와 이 유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인력이 이렇게 작용이 됩니다. 자, 이런 그 힘을 바로 부착력, 어데션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착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그 용기에 액체가 담겨 있는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A 부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바로 액체와 닿는 요 부분이 이 부착력이 작용되는 이 경우이고, 자, 부착력이 이렇게 작용이 돼서 이만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리고 요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은 바로 응집력이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착력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세타가 90도보다 세타가 이 90도보다 항상 작은 값인 경우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확대를 시켜보면 이게 용기이고 이렇게 항상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게 자, 유체가 될 것이고, 이거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요게 바로
부적, 접촉각이라고 해서 접촉각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응집력인 경우에 대해서는 요 접촉면에 대해서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각도가 바로 세타가 돼서, 요 접촉각이 항상 90도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현상을 이제 응집력이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인 경우에 대해서 이 유체하고 이 매질 사이에 그 힘들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큰 경우, 즉 A번과 같은 그림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용기의 벽을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액체 표면을 위로 휘게 만든다. 아까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오타가 나 있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작다인 경우에 대해서는 용기 벽과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용기의 벽과 분리 되려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액체 표면이 이게 잘못 프린트가 됐네요. 액체의 표면이 아래로 휘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벽에 닿는 점에서 이 액체 표면과 표면의 접선과 이 벽 사이의 각을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접촉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촉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접촉각은 이제 그림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 접촉각 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이 유리 컵과 이 물의 접촉각은 약 2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컵을 갖고, 물론 종류에 따라 플라스틱 컵이든지 아니면 스테인레스 컵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유리컵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접촉각이 이렇게 항상 그 유리컵 이 수면 표면에 보면 이 정도 각이 항상 형성이 되겠는데, 이 접촉각이 25도 정도가 된다. 이게 유리잔이고 그 안에 물을 담아서 보면 이게 그 접촉각이 바로 약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스테인레스 금속이든지 또는 플라스틱이든지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서 이 접촉각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각각인 경우에 대해서도 물이 아니고 또 다른 아까 이 표면 장력이 틀린 표면 장력의 차이에 따라서 또 이제 접촉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도, 이거는 이제 용기의 재질이 되겠죠. 용기의 재질에 따라서도 재질 차이도 또 마찬가지로 이 접촉각을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종류의 그 액체를 말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또는 뭐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알코올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벤젠이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 각각의 매질이 그
예를 들어 유리잔에 들어있을 때 접촉각이 다 각각이 다 틀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 물인 경우에서도 이제 재질에 따라서 스테인리스 컵이든지 또는 유리 컵이든지 플라스틱 컵이든지 간에 접촉각이 다 틀리고, 마찬가지로 알코올이든지 기름이든지 간에도 마찬가지로 그 재질의 용기에 따라서도 각각 그 차이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그 현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액체하고 이 표면의 물질이 주어지면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표면 장력과 그 재질의 결합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접촉각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 표는 몇 가지 유체들에 대한 이제 표면 장력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이게 이 유체인 경우가 되겠고, 이 유체는 이제 액체가 되겠죠. 자, 액체인 경우에 대해서 우선 수은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20도씨에서 이 표면 장력이 바로 그 440 다인 per 센티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알코올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알코올인 경우에 대해서는 23 다인 per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서페이스 텐션 작용을 하고 크기가 나타나고, 크기는 약 76에서 59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눗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약 그 25 다인 per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벤젠인 경우에 대해서 의 온도에 따른 이 서페이스 텐션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로 나타내 있지만, 아무튼 상온이 이고, 그때 그 서페이스 텐션은 약 21 다인 per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액체들보다 굉장히 작은 그 서페이스 텐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젠은 이러한 서페이스 텐션이 작은 그 이유 때문에 서페이스 텐션이 크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응용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온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작게 돼서 벤젠은 서페이스 텐션이 거의 제로가 될 때까지, 온도가 물론 높아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상이 변하기 직전까지 서페이스 텐션은 이렇게 아주 작은 값을 이제 갖는 그 유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표면 장력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장력의 단위. 자, 표면 장력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타낸 것을 보게 되면, 자, 미터 곱하기 뉴턴 나누기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단위 길이당 한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뉴턴 메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W1이라고 하는 게 바로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고, 그 힘에 의해서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즉 2일이 바로 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그리고 거리가 미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했던 것처럼 단위 길이당 하는 일이 바로 표면 장력의 단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표면 장력의 또 다른 그 영향인 그 구형이 되는 그 경향에 대한 현상들을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체 형태가 구형을 띠게 된다. 즉 표면 장력 때문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액체 형태가 자연계에 존재할 때 용기가 없는 경우라면 우리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구형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바로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표면 장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형을 띠는 현상을 나타낼 것이고, 자, 이거는 특히 액체 용기 밖에 있는 액체에서 이제 명확히 관찰이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액체가 따로 존재하기는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촬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구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왠지는 모르지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은 항상 이런 형태로 그렸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고, 또 눈에서 나는 눈물도 이렇게 항상 이런 구형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아이러니한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 액체와 관계된 거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구형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표면 장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형 이렇게 존재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게 되면, 우선 구형 액체 방울 내의 압력이 바로 외부 압력 때문에 크기 때문에, 즉 요 내부의 압력이 요 형태 중에 요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응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을 해서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구형을 띠게 된다. 구형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응집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표면 장력과 이제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이 구형 유체, 즉 물방울 유체 구형 액체 방울 내부에 이 압력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R인 액체 구인 경우에 대한 압력 차를 이제 델타 P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델타 P는 바로 이 표면 장력과 이 직경, 즉 이 액체구의 직경 또는 반경과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자, 이 값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 차이를, 즉 이 수식의 이 형태를 정확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형 액체 방울 내의 압력과 이 외부 압력 간의 그 차를 이렇게 구해 본 것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한 이제 수학적인 게 이제 사용되고, 또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네, 이 내용과 관계된 거는 이제 본 강의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제 참고를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제 물방울 내부에서 이제 압력을,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물방울 내부의 압력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만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용기 안에 담긴 액체의 성질 중에 모세관 작용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용기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이제 용기에 담겨 있는 그 유체의 이 종류에 따라서도 각각의 접촉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이제 모세관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관 작용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세관 작용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세관 작용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모세관 상승인 경우가 있고 모세관 하강과 관련된 얘기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액체하고 용기 그 사이의 힘이, 즉 이제 응집력과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자, 이 응징력이든지, 그 다음에, 어데션이든지 간에, 어데션이든지, 그래서 요 사이에, 부착력과, 자, 응징력의, 사이에서, 차이에 의해서 상승이 되든지 또는 하강이 되든지 관계된 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이제 클 때, 예, 관 내부 이제 액체에 올라간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모세관 작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 모세관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우선, 우리가 음료수 빨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음료수 빨대를 이제 액체에다가 이렇게 담그게 되면, 우유든지 물이든지 또는 주스이든지 간에 이렇게 담궈 보게 되면, 빨대 안에 이렇게, 원래 이 수면보다 약간 높게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게 되는데, 빨대 안으로 들어 올려지는, 빨아 올라오는, 또는 이제 내려가는 이 높이를 한번,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에 대해서 이 높이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흔히,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대 하나 가지고, 물이든지, 그 다음에 우유이든지, 음료이든지 간에, 커피든지 간에 이렇게 한번,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이 문제들을, 모세관 이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올라간 액체 높이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올라간 액체 기둥의 무게, 즉, 이렇게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커서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 기둥이 이 액체의 기둥이 올라가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올라가 있는 부분만, 수면에서부터 이 올라가 있는 부분만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면적 파이 r의 제곱과, 이제 요 면적이 바로 이제 되겠죠. 요 면적이 될 것이고, 요 높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요, 유체의 액체 밀도가 되겠습니다. 액체 밀도가 될 것이고, 요거는 이제 중력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중력 가속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게 총, 이제, 올라간 액체, 기둥 안에 올라가 있는 유체의 이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접촉각과 관련된 이 접촉각이 얼마만큼 올라가게 됐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우선 액체 주위를 따라서 생긴 표면 장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 때문에 이게 쭉 올라가겠죠. 물론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모든 방향으로는 마치 이렇게 왕관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똑같은 힘이 작용하겠죠. 단면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이 FM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F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보게 되면, 이 기둥의 반지름이 이게 R이기 때문에 이 원주는 2파이 R이 되겠고, 2파이 R에 대한 텐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표면 장력에서 요게 길이가 L이고 각각이 T라면, 총, 서페이스 텐션의 토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 장력 곱하기 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것과 서로 비교해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길이가 아니라 요 원 기둥
이 원주다라고 이렇게 확대한 그 경우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인 경우에 대해서 이 수직 성분, 즉 수평 성분, 이제 수직 성분에 의해서 분명히 요 액체 기둥은 빨아 올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요 그 총 서페이스 텐션의 작용하는 서페이스 텐션의 합의 수직 성분만이 바로 액체 기둥의 무게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없지만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각각의 이 방향으로 이게 무게를 지지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FM의 수직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πrt의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 수직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각의 코사인 세타, 즉 요게 바로 수직 성분이 되겠죠. 이제 이 수직 성분을 표현해 보면 2πrt의 코사인 세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값이 바로 전체 무게와 같아진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H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자, 이 박스 내에 있는 요 형태처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액체의 종류를 알면, 즉 밀도를 알게 되면, 이 액체의 밀도를 알게 되면 밀도를 알고, 그리고 기둥의 반지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반대인 경우, 자,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를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자, 그림 B인 것처럼, 그 접촉각은 바로 그 90도보다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접촉각이 90도보다 크게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은 서로 서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액체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H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 즉 높아진 게 아니라 이렇게 H의 부호가 이제 낮아진다. 즉 수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모세관 작용이 바로 모세관 하강이다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